선생님, 오늘도 수업 재미있었어요. 교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인사에 미소로 답하며 교탁을 정리합니다. 중학교 사회교사로 지내온 10년, 이 작은 보람들이 제 일상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장쌤이라 불리며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학부모들 사이에선 아이처럼 순한 사람이라 평가받는 34세 장도연입니다. 퇴근길, 문득 아내 서지혜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 하민이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따스한 마음이 가슴에 번집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난 지혜와의 사랑은 결혼으로 이어졌고 5살 아들 하민이를 얻었죠. 흔히 말하는 평범한 행복이지만 제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상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달려오는 하민이의 작은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하민이를 안아들고 거실로 들어가니 지혜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특별히 와인까지 준비해 두었네요. 웬일이야? 무슨 좋은 일 있어? 지혜는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이사 갈까? 뜻밖의 제안에 놀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갑자기 이사는 왜? 하민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잖아. 좋은 학군으로 미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혜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동네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사를 가야 할까 싶었죠. 하지만 아내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분명 오래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데? 판교 쪽이 좋을 것 같아. 초등학교도 좋고 환경도 깨끗하고 지혜는 이미 여러 정보를 찾아본 듯 했습니다. 늘 그랬듯 가족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알았어. 주말에 같이 가보자. 그렇게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판교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깨끗했죠. 하민이도 새 동네에 금방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 후 지혜는 하민이의 유치원을 통해 빠르게 엄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이웃 부부들이 주말마다 공동육아랑 캠핑을 한대. 우리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솔직히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로서 당당하지만 사적인 모임은 항상 어색하거든요. 꼭 해야 할까? 우리끼리만 놀러 다녀도 좋잖아. 도연 씨, 하민이도 친구들이랑 놀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만 같이 가보자. 지혜의 애원하는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공동육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죠. 주말 근처 공원에서 5가족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곧바로 어울려 놀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돗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들 비슷한 또래의 부부들이라 대화가 잘 통했죠. 장 선생님이시죠?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겠네요. 한 아빠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의 이름은 민태우. 34세로 저와 동갑이었고 외식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네,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제 아이 교육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지혜가 태우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우 오빠, 옛날 생각나네. 우리 교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맞아, 벌써 15년 전이네. 세월 참 빠르다. 두 사람이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다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지혜에게 눈짓으로 물었더니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는 듯 미소로 답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태우 씨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야? 아, 그냥 대학 다니기 전에 다니던 교회 오빠였어. 우연히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웠지. 지혜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죠. 하지만 왠지 태우의 지혜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다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평소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그냥 넘겼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주말마다 캠핑을 가거나 공동육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모임이 점차 익숙해졌고 특히 하민이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좋았습니다. 태우는 항상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장소 예약부터 음식 준비까지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능력자였죠. 가끔은 그의 완벽함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도연 씨, 태우 오빠네 집에서 저녁 식사 초대받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인데 갈 수 있죠? 지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교 일정을 확인해 보니 마침 그날은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 갈 수 있을 것 같아. 금요일 저녁 태우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넓은 거실과 최신식 주방, 그리고 테라스까지 있었죠. 외식업이 잘 되나 봅니다. 어서 오세요. 와인 한잔 할까요? 태우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내 하은은 부엌에서 음식을 마무리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은 바로 놀이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식사 중 태우와 지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 같았어요. 가끔은 제가 끼어들 수 없는 그들만의 추억도 나왔습니다. 그때 교회 수련회에서 비 맞은 거 기억나? 응, 우산도 없이 1시간을 걸었지. 옆에서 지켜보던 하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오래 아는 사이 같아요. 저는 태우가 지혜 씨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몰랐네요. 태우가 살짝 당황한 듯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아, 교회 오빠 동생 사이였으니까 특별히 말할 일도 없었지. 식사 후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놀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태우가 음악을 틀었고 모두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태우가 지혜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은 살짝 웃으며 눈빛을 교환했고 지혜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순간 이상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민이는 이미 차 안에서 잠들었고 지혜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즐거웠어? 응, 너무 좋았어. 지혜의 대답이 왠지 평소와 달리 들렸습니다. 마치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목소리였죠. 어느 주말 우리는 5가족이 함께 양평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태우가 예약한 글램핑장은 강가에 위치해 있었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며 신나게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바비큐를 준비했죠. 도연 씨, 이번에는 좀 마셔요. 항상 너무 절제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부 중 한 명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마시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분위기에 취해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지혜도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다들 취기가 오르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은 모두 텐트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캠프파이어 주변에 모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몇 번이나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고 태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 이만 자러 갈게. 하민이도 봐야 하니까.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텐트로 향했습니다. 하민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누워 곧 잠이 들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화장실이 급해 일어났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캠프파이어는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텐트로 돌아간 모양이었죠.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문득 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텐트에 들어왔을 때도 없었는데 아직 밖에 있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용 휴게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창문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지혜와 태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다라기보다는 밀착되어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았습니다. 태우의 손은 지혜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은 너무 가까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제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짓이야?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자 두 사람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혜의 얼굴은 창백했고 태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 씨, 이건 그냥. 지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술 기운에 그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태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술김에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나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혜와 단둘이 남겨졌죠. 설명해봐. 내가 방금 본 건 뭐지?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믿어줘. 도연 씨,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술에 취해서 잠깐 실수한 거야.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분노가 일었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 곳이었고 다른 가족들도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돌아가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날 밤 우리는 침묵 속에 각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민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가족은 서둘러 짐을 싸고 다른 사람들과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도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민이를 그의 방에 재우고 드디어 지혜와 대면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태우랑 너는 정확히 어떤 사이야?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교회 오빠였어. 그냥 옛날에 조금 가까웠던 것뿐이야. 가까웠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냥 잠깐 동안 서로 좋아했던 적이 있었어. 하지만 정말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혜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옛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너를 믿을 수 있지?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혜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고 제게 미안하다며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지혜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교사로서 학생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라고 가르치면서 제가 아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혜가 하민이를 목욕시키러 간 사이 기회가 왔습니다. 지혜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하민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부터 확인했지만 태우와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진첩도 특별한 것이 없었죠.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포기하려는 찰나 우연히 앱 목록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메시지 앱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평소 지혜가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앱이었죠. 호기심에 그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하민이 생일을 입력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여러 날짜를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난 것은 태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지혜가 태우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며 언급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놀랍게도 앱이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태우와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최근 대화들을 위로 스크롤하니 수개월 전부터 시작된 대화들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아. 병원 같이 갈까? 태우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하민이를 지칭하는 건가요? 네가 아들 손 꼭 잡아주는 거 보니까 마음이 이상했어. 그래도 도연이는 하민이에게 좋은 아빠야. 지혜의 답장이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가끔은 후회돼.
우리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난 지금도 널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이사 계획대로 진행하자. 가까이 살면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메시지들이 제 눈앞에서 춤추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나 옛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 온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군요. 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민이가 점점 너를 닮아가는 것 같아. 특히 웃을 때 눈매가.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민이가 태우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폴더로 넘어가니 태우와 지혜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함께한 모임에서 찍은 것들이었지만 몇몇은 둘만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한 것 같은 모습들이었죠. 목욕 소리가 멈췄습니다. 지혜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했던 그녀, 제 인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이런 비밀을 품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민이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지혜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민이의 칫솔을 가져왔고 제 구강세포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민이를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제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의 모든 사랑과 추억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봉투 안에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의학 용어들 사이에서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었습니다. DNA 결과 99.9999%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민이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5해 동안 아들이라 믿고 키웠던 아이가 실은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집에서도 지혜와 하민이를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위경련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지혜는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자주 물어왔습니다. 도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교 일이 바빠서, 시험 기간이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요. 진실을 바로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먼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태우를 직접 만나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우 씨, 저 장도연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태우의 답장은 의외로 빨리 왔습니다. 네, 언제 만날까요? 우리는 도심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우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날 밤 일을 문제 삼으러 온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장 선생님,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서 말을 끊었습니다. 태우 씨, 난 그날 일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태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살짝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러면 무슨 일로? 하민이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 태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공포가 읽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결국 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은 그만하죠.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지혜의 휴대폰을 받고 친자 확인 검사도 했습니다. 이 말에 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까지 알아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태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혜와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사귀었습니다. 정말 깊은 사이였죠. 태우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와 지혜는 대학 시절 깊게 사랑했던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우의 집안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태우의 아버지는 지혜의 집안 형편을 문제 삼았고 결국 둘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태우는 자신의 결혼도 부모님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지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민이는?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우리가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잠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계획한 거군요. 우리 가족을 판교로 데려와서 당신과 지혜가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태우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이사, 공동육아 모임,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지혜는 자기 아이를 친부와 가까이에서 키우고 싶었던 것이고, 태우는 자신의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장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선생님을 정말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하민이도. 그만하세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내가 아내라고 믿었던 여자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집으로 돌아와 지혜를 기다렸습니다. 하민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지혜는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 얼른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우를 만났어. 이 말에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무슨 얘길? 다 알아. 너희 둘의 관계, 하민이가 태우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 씨,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가족은 뭐야? 거짓말로 시작된 이 관계가 가족이라고 생각해? 지혜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학 시절 태우와의 관계, 헤어진 후의 아픔, 그리고 우연히 다시 만나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난 이야기까지. 하민이가 태우의 아이라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하민이를 가진 건 우리가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래, 그럼 왜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였어?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그것도 다 계획된 거였지? 태우와 가까이 살기 위해서.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도연 씨,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요. 이제부터 태우와 완전히 끊을게요.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줘요. 그녀의 애원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너를 믿을 수 있지? 하민이를 볼 때마다 배신감을 느낄 텐데. 지혜는 계속해서 울며 애원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지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보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거야. 지혜는 결과지를 보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난
변호사를 만나볼 거야.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고. 도연 씨, 제발. 하민이는 어떡해요? 5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이런 충격을. 하민이? 내 아들이 아니잖아. 태우의 아들이지. 냉정하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하민이가 걱정됐습니다. 5해 동안 아버지로 살아온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난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울며 화해를 시도했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서 하민이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죠. 학교에서도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동료 교사들도 제 상태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장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교감 선생님의 걱정에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을 좀 못 잤을 뿐입니다. 퇴근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친자 확인 결과가 있으니 유리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상간소송도 가능합니다. 민태우 씨에 대해서요. 상간소송.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태우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알면서도 내 가정을 파괴했으니까요. 네, 그것도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태우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것인지 물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은도 저처럼 속고 있는 것이니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녀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민이와의 관계도, 지혜와의 관계도,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혜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도연 씨, 어디 갔다 와요? 전화도 안 받고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하민이는 자기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이 상황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만나고 왔어.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곧 이혼 서류가 준비될 거야. 그리고 태우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거야. 안 돼. 그러지 마. 하은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너희 두 사람이 저지른 일의 결과야.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멈췄습니다. 하민이가 방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왜 싸워? 하민이의 질문에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하민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5해 동안 아빠라고 불러온 이 아이에게 난 더 이상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민이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부모가 싸우는 것이 무서울 뿐이죠. 괜찮아, 하민아. 어른들 이야기니까 방에 가서 놀고 있어. 부드럽게 말하며 하민이를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민이가 방문을 닫자 다시 지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태우의 아내에게도 알릴 거야. 그녀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지혜는 울며 애원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통해 하은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함께 진실을 알렸죠. 하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를 보고 난 후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도 상간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고 태우와의 이혼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태우의 회사에도 알려졌습니다. 외식업체 대표로서 그는 이미지가 중요했는데 불륜과 친자 숨김 스캔들로 인해 평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 퇴직할 수밖에 없었죠. 지혜는 매일 밤 울며 용서를 구했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준비되었고 곧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었습니다. 도연 씨,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하민이를 위해서라도. 지혜의 애원에도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하민이에 대한 법적 부양권도 포기할 거야.
이 말에 지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5해 동안 아빠였잖아요. 나는 널 사랑했지만 넌 나를 이용했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냉정하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하민이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고 지혜는 위자료는 물론 양육권 문제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태우에 대한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되었죠. 법원은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혜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태우도 상간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하민이의 양육권은 지혜에게 주어졌지만 태우가 친자로 확인된 만큼 그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태우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장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사도 잃고 가정도 무너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차갑게 말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태우는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요. 하민이 때문에라도. 그 말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민이. 그 아이는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민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자꾸 아빠를 찾고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후였습니다. 태우 씨, 당신이 진짜 아빠잖아요. 이제 당신이 잘 돌봐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태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하민이의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5해 동안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라도 하민이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의 중학교로 정근을 신청해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상을 이어가려 노력했죠.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새 학교의 첫 수업날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정근 온 장도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학기 사회를 가르치고 여러분의 담임도 맡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받으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언제나 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과거의 아픔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하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태우가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있을까? 지혜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사한 후 처음으로 온 연락이었습니다. 편지에는 하민이의 최근 사진이 들어 있었고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민이가 자꾸 아빠를 찾아요. 연락할 수 있을까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민이는 여전히 제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에게 갑자기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픔스러웠지만 깨끗이 단절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학교 생활은 안정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가끔 소개팅도 했지만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가족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교사로서 답해야 했습니다.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을 다하고 진실을 받는 것, 그게 전부야. 학생들은 제 대답이 심오하다며 웃었지만 저에게는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진심과 진실이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하민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민이에게 남겨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하민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른들의 문제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비록 혈연적으로는 제 아들이 아니지만 5해 동안 정을 쌓아온 아이였습니다. 고민 끝에 지혜에게 연락했습니다. 하민이는 잘 지내?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오랜 침묵을 깨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지혜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네, 잘 지내요.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도연 씨를 많이 그리워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하민이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지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분노와 상처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진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민이를 만나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교실로 돌아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어제의 행복이 오늘의 고통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강인함이 되기도 합니다. 창문 너머로 저물어가는 햇살이 교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버렸고 누군가는 가정을 지켰다. 말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제가 무엇을 버렸고 더 무엇을 지켰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실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보다는 낫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